수학하고자 점검을 하고 정답은 되게 남자가 뭐해? 한국사람 영어 수학이 남배 아니죠? 수학을 하지 않아요. 수학을 5만 원. 수학을 많이 딱 많아. 엄청 너무 받은 것 같지 않잖아. 수학을 많은 거는 일단 17번, 18번 아니면 풀려. 꼴찌는 17번, 18번. 18번 17번, 18번. 자신이 없고 수요일도 상당히 제일 자신이 여긴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 김을랑 내가 훨씬 문제예요. 욕심이야. 진짜 할수 있어. 그 N 없잖아. 시집이 세문지 차이인데? 세문지 세련돼서 멀 수 있어. 아니면 그때 그냥 공부해야 지금 나올 수 있었는데 실수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 아니 근데 그거를 10점대 90점이야 70점이야 진짜 실수 필요가 더 보이지. 내가 진짜 해병대 캠프 한번 갔다 와야 돼. 행정문제까지 더. 이번에 재밌냐? 여기까지 다 너무 기까지는 졸라 여우 잡고 오늘 들린 거야? 기억이 여우 잡고 오늘 뭐? 모르는 거 없는 거. 모르는 거. 꼴 때문에 이제 10점 주 필요한가요? 수능은 그 정도는 강할 수 있는 18번. 거기까지는 저 끝났어요. 주 모든 시험이 다 비즈니스 전호도 깎고 시그니스 깎고 이게 장하는 자, 17번. 자, 왜냐면 등차 수열을 수능을 이루는 재밌어가지고 세수의 합이 11에.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지. 맞아? 등차 중앙이 4라는 말이지. 자,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4-t 4 플러스 t. 맞아? 자, 이 세수의 곱이 28일. 자, 그러면 4-t 곱하기 4 플러스 t가 7인 거지. 자, 이거 공차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공차값 나오고 그럼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 결정되겠지. 16 마이너스 d 제곱이 자, 그럼 d 제곱이 9 공차가 풀마상. 따라서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는 4, 10이다. 오케이? 등차수열의 합 나오면 뭐 생각한다? 평균을 의미하는 등차 중앙 생각한다. 평균을 의미하는 등차 중앙 생각한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3개. 요 값이 10인 거지. 따라서 등차 중앙의 값이 4가 나오지.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등차 중앙 관점으로 4 플러스 t, 4 마이너스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세수의 곱이 28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관한 방정식 풀어주면 등차 값도 결정되지. 오케이? 자, 18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래. 자, 등차 수열의 합 평균을 의미하는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계수 이렇게 구하지. 자,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라고 했고 여덟 번째 항만 구해주면 되지. 자, 여덟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개 더해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 이게 알겠지? 쉽지? 너무 쉽지도 않고 이거 어떤지 모르겠지? 아, 너 갑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예민한 날이 이뼈다. 자,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써볼게. 맞지? 그치? 자, 내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해볼게. 그러면 ND dn이라고 쓰자. dn 플러스 a1 빼기 이렇게 돼?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봐봐.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그 n의 개수가 뭐르기에? 공차. n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하지. 자, 항 번호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공차만큼씩 더해지지. 그럼 등차수열 맞네. n이 1씩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d씩 더해지잖아. 그럼 d가 의미하는 게 공차 맞지.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그 n의 개수가 가지는 의미는 공차다. 이해되니? 자, 만약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래. 자, 항의 번호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2씩 증가하지. 얘는 뭐다 그러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지. 한 번 더. 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8n 빼기 10이래. 자,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8씩 커지지.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이다. 오케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n의 개수가 가지는 의미가 공차다. 자, 그러면 자, 수열 AN과 수열 BN이 모두 등차수열이래. 자, 그럼 수열 AN 플러스 BN은 무슨 수열일까? 자, 수열 AN이 등차수열이면 얘 n에 관한 1차식이지. 자, 수열 BN도 등차수열이면 수열 BN 역시 n에 관한 1차식이지. n에 관한 1차식을 두 개 넣을래? 또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지. 얘도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다. 네, 등차수열 더하기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이다. 네? 자, 그러면 수열 AN이 등차수열일 때 등차수열의 실수배는 무슨 수열일까? 그렇지. 자, 수열 AN이 등차수열이니까 AN은 n에 관한 1차식, 그의 실수배도 n에 관한 n에 관한 1차식이지. 얘도 무슨 수열? 등차수열. 등차수열을 실수배한 수열도 등차수열이다. 수열 AN과 수열 BN이 등차 수열이면 이런 수열은 다 등차 수열이지. n에 관한 1차식이다. 맞아? 이해되니? 요거 하나 알아두고. 요거 잘 필기해.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을 등간격으로 잘라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 거야.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으로 하는 상황이 되니 등차 수열의 합을 등간격으로 잘라서 각각을 항으로 가지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 거야. 그때 만들어지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한번 볼게. 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D 더하는 값이지.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D 더하는 값이지. 맞아? 자, 그러면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4D를 더하는 값이네. 맞지? 자, 또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D를 더한 값이고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2D를 더한 값이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또 4D를 더한 값이네.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열 역시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하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합을 등간격으로 잘라서 만들어진 수열도 등차 수열이다. 오케이? 이거 중요하다. 자, 22번 봐봐. 22번. 22번에 별표 3개만 치자.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15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315일 때, 자,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거야. 자,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을 등간격으로 잘라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네.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자, 공차가 얼마니? 220. 공차 200이니까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다? 515네. 답이 515. 등차 수열의 합을 등간격으로 잘라서 만들어진 수열, 등차 수열이다. 10개씩 자르지. 10개씩. 그럼 얘도 등차 수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하지. 200으로 일정하네. 그러면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315 더하기 200. 되니? 이거 중요하다. (24번도) 별표 3개만 칠까? 자,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인수의 총합을 구하래. 자,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인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10n-5 그리고 n은 1 이상의 자연수 이네니. 자, 이거 무슨 수열? n은 거나 1차식? 등차 수열이야. 네? 등차 수열인 거 이제 이렇게 공차가 얼마? 그치? n이 1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10씩 더해지잖아. 공차가 10은 등차 수열이지. 자,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네. 자, 300 이하의 자연수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부터 몇 가지? 30 들어가면 얼마 되니? 295지. 30까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등차 정항이 얼마? A1 더하기 A30 나누기 2. 항의 개수 몇 개? 30개. 자, 1항의 값은 5지. 자, 30번째 항의 값은 295지. 자, 그럼 등차 중항이 150이네. 150 곱하기 30. 4500. 되지? 이렇게 된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자, 보통 SN이라고 표기하고 부분합이라고 읽는다. 다시. 자, 어떤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기하고 부분합이라고 읽는다. 여기서 S는 더하다의 썸의 S 약자야. 자, 내가 SN에서 SN-1을 빼볼게. 자, SN은 뭐라고?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럼 SN-1은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지.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몇 항만 남아? n항만 남지. AN 나오네. 무슨 말이야? 부분합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지? 부분합을 통해서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가 날아가니까 n번째 항만 남지. Sn 빼기 Sn-1은 AN이지. 그치? 부분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이 아래 첨자에는 뭘 쓴다고 했어? 항번호 쓴다고 했지. 자, 항번호는 자연수여야 되지. 따라서 자, 여기 위치한 n은 1 이상의 자연수 맞지? 자, 여기 위치한 n-1의 값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1의 값도 1 이상의 자연수지.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n은 1 이상의 자연수인 동시에 n은 2 이상의 자연수지. 모두 만족시켜주는 n의 범위는 2 이상의 자연수.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이 부분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다. 부분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다. 이것도 이해되니? 여기까지 정리 중요하다. 이거 이해돼? 그런 거 어때? 쟤는 뭘 해봐? 없다. 모자 썼어. 자, 25번에 또 별표 3개 쳐. 이것까지 하고 등기술 하겠다. 자, 어떤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야. 자, 부분합이 n제곱 더하기 5n인데, 자, 그때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거 잘 봐봐. 자, 이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일반항이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야? 부분합이지. 부분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식 써야지. 자, Sn-1을 구해주면 n자리에 n-1 대입해주면 되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n-1이지. 자, 빼주면 an이 빼주면 2n-1 플러스 5지. 2n 플러스 4지. 근데 이 부분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몇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라고? 두 번째 항. 여기까지 돼? 자, 첫 번째 항이 요 일반항의 규칙성에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첫 번째 항 한번 구해 볼까? 첫 번째 항은 S1과 같지? S1이 얼마야? 6이지. 자, 이 일반항의 규칙성에 따라
첫 번째는 구해도 얼마 나와? 6 나오지. 따라서 퉁칠 수 있겠네. 자, AN이 얼마라고? 2N 플러스 4라고. 다시. 자, 이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지. 자, 이 일반항의 규칙성에 실제 첫 번째 항이 그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을 직접 구해보면 6 나오지. 여기 n자리에 1 대입해도 6 나오지. 그럼 첫 번째 항이 이 일반항의 규칙성에 들어가지. 퉁쳐서 그냥 AN이 2N 플러스 4라고 하면 돼. 맞아? 무슨 수열이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요거 이해되나? 중요한데. 다시. 이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일반항으로 두 번째 항부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A2, A3, A4 이런 것들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은 안 된다. n에 1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항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지.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지. 첫 번째 항은 못 구하지. 자, 실제로 첫 번째 항 한번 구해볼게. S1이 A1인 거 맞지? S1은 1항까지 합이니까 A1이잖아. S1의 값 구해주면 6이지. 여기 아래에 1 대입해볼래? 그래도 얼마 나와? 첫 번째 항이 6. 그럼 이 첫 번째 항이 요 일반항의 규칙성이 적용이 되는 첫 번째 항이지. 그냥 퉁쳐서 AN의 2N 플러스 4로 갈 수 있네. 1이 안 되는데 실제 첫 번째 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의 규칙성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더니 규칙성이 적용이 되잖아. 되면 이제 퉁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안 되면 따로 써야 돼. 첫 번째 항은 얼마더라?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 자, 수열 AN이 지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얘 볼래? 등차 수열을 등간격으로 띄웠지. 얘도 무슨 수열이겠어?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겠니? 2D겠지.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지. 이거 이해되니?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떠올려야 돼? 평균을 의미하는 등차 중앙 떠올려야지. 자, 등차 중앙 얼마니? A의 50인 거 이해돼? 항의계수 몇 개? 50개. 이해 안 되는 사람? 헤이. 요거? 자, 요 SN에서 SN-1을 빼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정의할 수 있는 일반항이지. 1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1 대입하면 왜 안 되냐면 1 대입하는 순간 이 녀석 항 번호가 몇이 돼? 0이 돼버리지. 항 번호는 자연수여야 되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래서 이 SN에서 SN-1을 빼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정의할 수 있는 일반항이야. 그치, 2를 넣어야 돼. 근데 봐봐. 내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한번 구해볼게. 자, S1은 수열 AN에서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SN이 뭐라고 했어?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럼 S1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그럼 그냥 얼마인 거야? 첫 번째 항이지. 자, S1은 얼마? 6이지.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거야? 6인 거지. 자, 이 두 번째 항부터 정의되는 일반항에 1을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럼 얼마 나와? 6. 이 녀석이 여기에 포함되지. 그럼 이제 AN을 이렇게 써도 되겠다.
2n 플러스 4. 이해돼? 첫 번째 항도 이 일반항에 의해서 정의가 되니까. 이해되나? 그러니까 원래는 두 번째 항부터 정의되는 게 맞는데 실제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해보니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한 값과 같지. 그래서 그냥 퉁치는 거야. 일반항을 2n 플러스 4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해되니? 자, 얘는 무슨 수열이야? 수열 AN이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을 등강적으로 건너뛰었지. 북한식.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뭐 생각해?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이 얼마나 있어? A가 50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평균을 의미하는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항의 개수 50개지. 곱하기 50.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겠죠. 자, 50번째 항은 얼마야? n자리에 50을 대입해서 104 나오지. 104 곱하기 50이 됩니다. 이해되니? SN에서 SN-1을 빼서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정의할 수 있는 일반항인데 실제 첫 번째 항을 구했을 때 첫 번째 항의 값이 6이지. 근데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했을 때도 값이 6이 나오지. 그래서 퉁치는 거다. 그냥 AN을 2n 플러스 4라고 해도 되겠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일반항을 첫 번째 항을 구했을 때 그 첫 번째 항이 이 일반항의 규칙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써줘요. 첫 번째 항은 얼마다? 자, 봐봐. 요거까지 해볼게. 자, 만약에 SN이 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2래. 자, 그때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자, S의 n-1은 n-1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n-1 플러스 2지. 자, SN에서 Sn-1을 빼주면 자, AN이 나오고 그 AN이 2n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자, N은 2 이상의 자연수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자, 첫 번째 항 한번 구해볼까? 자, 첫 번째 항은 S1과 같지? S1이 얼마 나와? 8 나오지. 자, 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 구해볼까? 몇 나와? 6 나오지. 예? 적용이 안 돼. 안 돼. 따로 써줘. 첫 번째 항은 8이라. 오케이? 얘는 첫 번째 항을 구했을 때 6이 나왔잖아.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해도 6이지. 포함되지. 퉁치는 거. 포함이 안 되면 따로 써준다. 이렇게 써줘야 돼. AN은 2n 플러스 4, n이 2 이상. 그리고 첫 번째 항은 8이다. 알겠지? 자, 26번까지만 풀어볼까? 26번.
모르겠어? 저거 이해 안 돼? 25번? 와, SN이 첫 번장부터 N번장 단합이 있어. SN-1을 첫 번장부터 N-1번장 단합이지. 그걸 빼주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해서 N-1번장까지 합을 빼주면 자, N-1번장까지 합이 소거되면서 N번장가 나왔죠. 그래서 SN에서 SN 빼기 1을 뺀 값이 얼마다? AN. 자, 한 번호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얘도 1 이상의 자연수, 얘도 1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N이 몇 이상의 자연수가 되야 돼? 2 이상의 자연수. 자, SN에서 SN-1을 빼서 얻은 일반은 두 번째부터 정의할 수 있는 일반. SN을 주고 일곱 번째 한 거라고 했지. 일반항이 필요하지.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 구한다. N자리에 침대 방정. 26번. 자, 26번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이 필요하지. 그래서 자,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을 구합니다. 자, 일반항 구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4n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4n 빼기 1. 자, 그러면 자, 이때 얻어지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정의되는 일반항이지. 자, 일곱 번째 항은 얼마? 7 대입해주면 27이 나와. 이해되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SN을 주고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지. 일곱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S7 빼기 S1. S7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고, S6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지. 빼주면 얼마 나와? 일곱 번째 항 나오겠다. 이해돼? 그래서 S7에서 S6을 빼서 A7 일곱 번째 항을 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술. 자,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이웃하는 두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다. 이웃하는 두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 그게 등비수열이다. 이웃하는 두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 자, 그 일정한 이웃하는 두항의 비의 값을 공비라고 부른다. 공비. 자, 등비수열 한번 나열해 볼게. A1분의 A2도 R이지. A2분의 A3도 R이고, A3분의 A4도 R이고, A4분의 A5도 R이지. 자, 그러면 A2는 A1 곱하기 R이고, A3는 A2 곱하기 R, A4는 A3 곱하기 R, A5는 A4 곱하기 R이지. 어떤 수열이다? 일정한 공비를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열이다. 공비를 일정하게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공비를 일정하게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이해되니?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 항 번호가 얼마큼 커? 1만큼 크지. 그럼 공비를 한 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 항 번호가 얼마큼 커? 2만큼 크지. 공비를 두 개 곱해주면 되지.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
항 번호가 3만큼 크지. 공비를 3개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 항 번호가 n-1만큼 크지. 공비를 n-1개 더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28번 봐봐. 28번. 자, 두 번째 항이 80. 자, 그리고 7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16분의 1을 곱한 값이에요. 자, 7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보다 항 번호가 2만큼 크지. 따라서 16분의 1이 의미하는 반은 R제곱입니다. 자, 그럼 R제곱이 16분의 1인데 문제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도 양수가 되야겠지. 공비가 4분의 1이다. 자, 문제에서 여섯 번째 항을 보면 여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보다 항 번호가 4만큼 크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아래 4제곱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80 곱하기 4의 4제곱분의 1. 이게 답. 이해되니? 자, 그러면 29번이랑 32번이랑 35번 물어볼까? 29, 32, 35. 자, 29번. 자, A의 6은 A2 곱하기 R 4제곱이지. A8은 A4 곱하기 R 4제곱이지. 따라서 A6 더하기 A8은 A2 더하기 A4 곱하기 R 4제곱이지. A6은 A2 곱하기 R 4제곱, A8은 A4 곱하기 R 4제곱. 그럼 A6 더하기 A8의 값은 A2 더하기 A4의 값에다가 R 4제곱을 곱한 값이지. 그럼 2 곱하기 R 4제곱이 32인 거네. R 4제곱이 16이니까 R이 풀마이지. 그다음에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2가 돼야겠네. 자, 문제에서 5번째 항 구하라고 했지.
자, A6 더하기 A8이 32에서 자, 6번장은 5번장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값이지. 2 곱하기 A5. 8번장은 5번장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한 값이지. 자, 그러면 2A5 더하기 8A5의 값이 32지. 자, 그럼 10 곱하기 A의 5의 값이 30이니까 A의 5의 값이 10분의 30. 5분의 16. 자, 그다음에 32번. 자, 4번장은 2번장보다 한 번호가 이만큼 크니까 R 제곱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R 제곱이 9라는 말이네.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도 양수가 돼야겠지. 공비는 3이다. 자, 6번장은 4번장보다 한 번호가 이만큼 크니까 4번장에다가 R제곱을 곱하는 값이지. 그러면 9 곱하기 A4. 자, A4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8 곱하기 A4가 430이고 4번장의 값이 54 나오지. 문제에서는 5번장 뭐라고 했지? 자, 5번장은 4번장에다가 공비 1개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54 곱하기 3이니까 160이다. 자, 그 다음에 35번. 자, 2번장은 5번장보다 한 번호가 3개 작지. 그럼 공비를 3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R 세제곱분의 1이 8이라는 거지. R 세제곱분의 1이 8. 자,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 나온다. 자, 3번장은 2번장에다가 R을 곱한 값이고 8번장은 4번장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한 값이지. 한 번호가 4만큼 차이 나고 한 번호가 1만큼 차이 나니까. 그러면 R의 5제곱분의 1 나오지. 그치? 그래서 답이 32. 다시 9번장은 5번장보다 한 번호가 3개 작잖아. 5번장에다가 공비를 3개 나눠준 값이 A2인 거지. 그럼 R 세제곱분의 1이 8인 거고 공비가 2분의 1 나옵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돼. 자, A5는 A2 곱하기 8분의 1이지. 자, 5번장은 2번장보다 한 번호가 3만큼 크니까 이 8분의 1이 가지는 의미는 R 세제곱이지. 그럼 R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공비가 2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A3 곱하기 A8분의 A2 곱하기 A4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9번장이랑 3번장 비교했을 때 3번장이 9번장보다 한 번호가 1만큼 크지? 곱하기 R. 자, 4번장이랑 8번장 비교했을 때 8번장이 4번장보다 한 번호가 4만큼 크지? 곱하기 R 4제곱. 그럼 어떻게 나온다? 약분돼서 R의 5제곱분의 1 나옵니다. 32.